우선 후보자께서 2006년도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치셨는데 당시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서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또 언론인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냐 라면서 항변하셨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당시 청문회는 채 5시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사항은 전현숙 헌법재판소장 문제로 사실은 제대로 된 질문 또한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후보자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법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 그리고 특권 의식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박범계 의원께서 아까 여쭤본 것 관련해서 우선 간단한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재판 비용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재판 비용이 아니고 재판 활동 지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그렇죠. 공적인 용도로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비용을 받는 과정이 선제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을 해당 계좌에 수표로 넣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건 예, 알겠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수표 보시면 예. 저희가 확인한 그 비계좌에 보면은 개인 경조사비 이런 지출들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도 한 해만 해도 신용카드 결제금을 2,500만 원이 이 계좌에서 나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용으로만 나갔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공무용인지에 대해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로도 하고 또 현금으로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개인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공적 용무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게 공적 업무로 사용되신 건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예, 일단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본인만 주민등록을 분당의 아파트로 해놓으셨죠? 예, 예. 정말 주소지대로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 하여튼, 아닙니다. 아시죠?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주지를 가진 자는 예,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거짓 신고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결국 거주하지도 않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보자는 명백 대패치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유장전입 아닙니까? 그죠?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제가 그 답변을 좀 할까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 주말에 가서 가족들하고 잠깐 뭐 머물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니 가구도 없고 집기도 없고 TV나 식기 이불도 없는 그런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주말마다 가서 뭘 했다는 말씀인지 저는 그 해명자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혹시 그 김병하 대법관 후보자 아십니까? 당시에 이분이 대법관 후보로 나왔다가 수도권 청약저축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가에다가 자기만 울산으로 가지 않고 주소를 둡니다. 그것 때문에 낙마를 인사청문회에 마친 지 보름 만에 자진 사퇴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무슨 사연인지 잘 모릅니다. 예. 결국 당시에 이 김병하 전 후보자나 우리 지금 이동욱 후보자나 모두 부동산 문제로 유장전입을 한 겁니다. 후보자도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서 전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미 해명을 하셨고 살던 집에 그렇죠. 거주를, 그래서 거주를 위해서 그 집에 결국 이게 본인은 이 과정에서 재산상 큰 이익을 취한 겁니다. 당시 1억 4천 정도로 분양을 받았다가 결국 지금 보면은 공시지가로마도 한 7억 2천 되니까 엄청 뭐 5-6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보면요, 이 분당 신도시의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검찰하고 국세청에서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당첨되면 이것은 조사를 통해서 취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아마 아파트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 알면서도 주소지를 거기에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유장 전입 때문에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 500명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유장 전입 같은 경우는 사무소 유조 사무소 행사죄 이렇게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는 건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하신지 아십니까? 현재 김항식 국무총리, 안대희 전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법관에 있을 때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요, 후보자가 이 주민법
위반의 사실을 사전 검증 단계에서 알고도 지금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놀랍게 그지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앞에서는 정말 많이 평등을 해야 되는데 결국 후보자는 이 위장 재입을 통해서요. 돈 되는 분당의 분양권도 챙긴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교육도 사실은 챙긴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누구는 정말 좋은 학군에 자기 자녀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께서는 당시에 이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그 강남 학군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4개월 동안 유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이번에 이 주민등록이 틀려서 위장 전입했다 이런 말을 보고 저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평생 내 사는 집 하나 부산에서 서울에서 또 분당에 평생 그냥 저는 사는 집 한 채 애 사는 뿐이고 부동산 거래라고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요 그게 법 위반이 된 거 아닙니까? 아, 그죠? 예, 그러니까 사오라고 지금 하셨다고 말씀하신 건데 당시에 그 부동산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법 위반을 목적으로 두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근처 복덕방에도 가봤습니다. 나는 위장 전입 이야기가 나오면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걸 하나 이런 내가 말을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게 무슨 왜 주민등록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가서 그걸 물어보니까 복덕방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세월이 워낙 흘렀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지금 아직도 제가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 무슨 그런 제한이 있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분양을 받는 것을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 내같이 이렇게 자기가 살던 사람이 거기 하는 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자간 근데 빈집으로 있다가 이렇게 내가 이사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그때 한 2년 가까이 1년 8개월 뒤에 제가 가족들이 전체 와서 우리 애들은 대학부터 분당에서 계속 이때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무슨 재산 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위장 전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 그것도 위장 주민등록 위반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